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세이디라고 합니다. 아시아 문화를 동경했던 제게 동아시아 자유여행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돈이 부족해서 여행을 미뤄왔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된 지금 드디어 동아시아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다 그렇듯이 저는 여행을 갈 정도의 돈은 있으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한국과 중국만 들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워낙 좋아해서 한국은 필수적으로 방문하려고 했었고, 한국 옆에 있는 국가인 중국과 일본 중에 아무래도 중국이 일본보다 볼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중국을 선택한 것이죠.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시민의식과 치안은 전 세계 최악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꼴릴 것이 없는 수준을 갖게 되었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저는 안심하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행 마지막 날은 한강의 야경을 보며 마무리하려고 마음먹었기에 중국부터 들르기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선택은 크나큰 악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을 경험한 뒤 오히려 한국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렸고 그대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으로 되돌아갈 뻔했거든요. 일단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확실히 중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국가긴 했습니다. 물건 결제도 전부 QR코드를 사용했으며 여러 시설들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도시를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 멀쩡했던 버스는 실제로 타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일단 중국 버스는 모든 과정을 QR 기술로 대체했다고 광고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버스기사가 일일이 표검사를 하고 있었고 애초에 QR코드를 스캔하는 장치조차 없더군요. 좌석도 한정된 공간에 지나치게 우겨넣다 보니 공간이 몹시 비좁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바로 중국인들 그 자체였는데요. 이들은 통 씻지를 않는지 몸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었는데 심지어 앞좌석에 발까지 올려대더군요. 이에 더해 여기저기서 귀청이 찢어지게 중국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번역기 앱을 들이밀며 공공장소에서는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이들은 내가 어디서 노래를 부르건 그건 내 마음이고 내 노랫소리가 듣기 싫다면 당신이 버스가 아닌 개인 택시를 이용하라 라며 언성을 높였죠.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개인 자가용을 타야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 보고 택시에 타라니 저는 중국인들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말문이 막혔으나 이들은 하나같이 제가 유난을 떤다는 듯 노려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면 바로 중국 버스 아닐 것만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중국 여성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저는 그 중국 여성의 무의미한 외침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을 목격하고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운전기사는 여성의 계속된 고함에 질려버렸다는 듯 표정을 구기며 갓길에 차를 댔는데요. 버스가 정차함과 동시에 그 중국인 여성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 있던 중국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기다렸다는 듯이 버스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 여성은 고속도로 옆 풀숲에 자리를 잡고 대변을 보는 것 같았고 나머지 중국인들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더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이죠. 고속도로에서 단체로 용변을 보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고 저는 이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시민의식을 보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람보다 쓰레기가 더 많은 지저분한 휴게소와 문짝이 없는 휴게소 화장실 등 중국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만약 제 주변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한국과 중국의 수준이 비슷한 거라면 저는 그렇게나 기대하던 한국에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몹시 세련되고 깔끔했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이미지에 호감이 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에 실망한 저는 계획한 것보다 빨리 중국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여행보다 비행기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기에 한국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몹시 놀라웠습니다. 일단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자신들의 인프라에 대해 딱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중국보다 기술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승차권 구매를 위해 줄을 서지 않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기사들은 버스 승차권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지도 않더군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나 갖고 싶어 하던 QR 스캔 기술을 한국은 이미 도입해서 상용화까지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버스 좌석은 공간도 널찍널찍 배치해놔서 몹시 편안했는데요. 워낙에 공간 배치를 여유롭게 한 덕분에 좌석을 뒤로 젖혀도 공간이 남더군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좋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버스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탑승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공공장소에서 정숙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솔직히 한국의 각종 최첨단 인프라와 시민의식은 제 조국인 미국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한국을 평가할 자격이나 있을까 하는 부끄러움마저 들었는데요. 미국의 버스비는 비싸기만 하지 시설이나 기술은 십수년 전에서 멈춰 있으며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이곤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한국의 편안한 버스 좌석에 기대자마자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렸을까요? 중국 버스를 탔을 때 화장실이 급하다며 난리를 친 중국 여성을 한심하게 보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제 뱃속에서 엄청난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고, 이건 버스 탑승 직전에 먹은 떡볶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맵지만 중독성이 강한 떡볶이의 매력에 빠져서 저는 떡볶이를 2인분씩이나 먹고 버스에 탑승했거든요. 목적지인 부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저는 10분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그만 자유로워지려던 찰나 제게 엄청나게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이 위기에 빠진 제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떼며 배가 너무 아파서 실수하기 직전인 수준이라고 말했고, 그는 제 말에 몹시 당황하더니 좌석 앞에 스크린을 조작하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한국의 버스에는 긴급 화장실 버튼이 있었고, 이 버튼을 누르면 버스기사가 제일 가까운 휴게소에서 정차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가장 가까운 휴게소는 10분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눌렀더니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셨고, 동시에 저에게 모든 버스 승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옆자리에 한국인이 통역해준 바로는 이 버스는 안 그래도 다음 휴게소에서 정차할 예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즉, 저는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될 버튼을 눌러서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에게 제가 대변이 급하다는 것을 알려준 셈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수치스러운 감정을 뒤로 한 채 버스가 정차하자마자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그러나 단체 관광객들이 전부 이 휴게소에 몰렸는지 주차장에는 수많은 버스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불운하게도 여자 화장실에는 꽤나 긴 줄이 서 있더군요. 저는 정말 금방이라도 제 안의 악마들을 배출할 것만 같았기에 중국인들처럼 풀숲에서 해결하고 올까도 진지하게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할머니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저를 보더니 저를 끌고 맨 앞줄의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선두의 한국인들은 저를 위해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주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저를 위해 정말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준 것이죠. 저는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내 여유와 평화가 찾아오자 그제야 한국 화장실에 놀라운 시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휴게소의 화장실은 무척이나 비싸 보이는 비데부터 해서 미국의 5성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대리석 인테리어 등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이 모든 이용료가 무료더군요. 저는 일전에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중국 휴게소의 모습에 학을 뗐지만 사실 미국도 중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 휴게소에는 청소 상태가 엉망인 화장실과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몇 개의 상점만 덜렁 있을 뿐이고, 이건 한국 휴게소의 시설과 비교조차 되지 않죠. 제가 볼일을 마무리하고 둘러본 한국의 휴게소에는 마치 거대한 문화시설에 놀러온 것 마냥 다양한 시설들이 즐비했고, 특히나 먹거리들이 거의 뷔페 수준으로 다양해서 너무나도 놀랐거든요. 떡볶이 때문에 엄청난 곤경에 처했던 저지만 저는 기가 막히는 냄새에 더는 참지 못하고 저를 도와줬던 옆 사람과 나눠 먹을 거라는 핑계를 대며 버터 오징어와 소시지, 호두과자 등을 구매해서 버스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옆 사람 또한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사왔다며 과일 주스를 내밀더군요. 한국인들은 저를 끝까지 생각해주며 감동을 선물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아낌없는 친절을 받으며 무사히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고, 부산과 여수, 속초, 서울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제게 어떤 호의와 멋진 시민의식을 보여줬는지 알면 여러분들은 정말 한국에 오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리고 감히 중국이 한국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테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휴게소에서 충격을 받은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